안경 맞출 때 안경 렌즈에 대한 부분을 꼭 알고 가야 됩니다. 대부분 두 번, 세 번, 네 번 압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많게는 다섯 번이나 여섯 번까지 압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블루라이트 차단 같은 특수한 코팅이 꼭 필요한지도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안경을 쓰는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시력과 안경에 관련된 유익한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루미는 네이버에서도 인정받은 시력 전문가이며 검안학 전공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안과 검안 실장으로 10년 동안 근무했고 시력 관련 도서인 루미의 아이톡을 출판했습니다. 루미의 아이톡 네이버 카페에 방문하시면 시력과 안경에 관련된 전문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루미의 아이톡 시력 전문가 루미입니다. 안경 렌즈를 선택할 때 압축이라는 설명을 듣고 렌즈를 선택하지 않으셨나요? 예전과 비교해 압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안경원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안경원에서 압축이라는 설명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직도 90% 이상은 압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압축이라는 표현은 완전히 잘못된 거고 압축 횟수에 대한 기준도 전혀 없습니다. 두 번 압축 렌즈가 어떤 안경원에서는 한 번이나 세 번 또는 네 번 압축 렌즈가 되는 마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압축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안경 렌즈를 설명하는 안경원이라면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블루라이트 차단, 근적외선 차단과 같은 코팅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구면 렌즈, 비구면 렌즈, 양면 비구면 렌즈와 같은 설계와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옵션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구매 비용이 차이 나기 때문에 이런 옵션을 다 넣어야 되는지도 의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셨더라도 안경을 맞추러 갔을 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셨다가 안경을 맞추러 가기 전 꼭 다시 한번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선 안경 렌즈 두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압축을 해야 안경 렌즈가 얇아지고 가벼워진다라고 말하는데요. 압축이라는 말을 들으면 안경 렌즈에 강한 힘을 줘서 얇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런 공법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안경 렌즈 두께는 안경 렌즈를 만드는 소재의 굴절률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즉, 만드는 소재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안경 렌즈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굴절률은 1.50, 1.56, 1.60, 1.67, 1.74가 있는데요. 굴절률을 쉽게 말하면 동일한 두께의 렌즈가 빛을 얼마나 많이 꺾을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갖고 있는 시력에 따라 초점을 맞춰야 되는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1.6보다 1.5의 안경 렌즈로 맞출 때 더 두꺼워져야 초점 위치를 맞출 수 있고 1.6보다 1.74로 할 때 더 얇아집니다. 동일한 도수라면 숫자가 높아질수록 안경 렌즈 두께가 얇아집니다. 그러면 1.50이 한 번 압축, 1.56이 두 번 압축, 1.60이 세 번 압축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압축에 기준이 없고 안경 렌즈 설계 중에 비구면 처리를 하면 안경 렌즈가 조금 더 얇아지는데 이것을 압축 횟수에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압축이라는 말로는 어떤 굴절률인지 비구면 렌즈인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압축이라는 용어는 오래전 안경 렌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표현이지만 잘못된 표현이고 기준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굴절률이 높아야 안경 렌즈가 얇아지니까 무조건 굴절률이 높은 렌즈가 좋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안경 렌즈 도수에 따라 추천되는 굴절률이 있고 그 이상의 굴절률을 선택하더라도 두께에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안경 렌즈에는 아배수와 색수차 그리고 굴절률이 존재하는데 굴절률이 높아질수록 아배수는 낮아지고 색수차는 높아집니다. 굴절률, 아배수, 색수차 세 가지 항목이 적정 수치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에 굴절률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굴절률 선택은 도수가 어느 정도인지도 중요하지만
어떤 안경테를 선택했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도수와 안경테에 맞는 추천 굴절률에 관련된 영상이 업데이트되는 대로 영상 설명란에 링크해 놓겠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필요 이상의 비싼 렌즈를 선택해 손해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설명드릴 것은 코팅과 설계 방법인데요.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코팅은 자외선 차단과 블루라이트 차단일 것입니다. 의료기기로 판매되는 정품 안경 렌즈라면 자외선 차단 코팅은 100%다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 고민하는 게 블루라이트 차단 코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블루라이트에 대한 인식이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블루라이트가 눈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시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며 차단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과도하게 노출되었을 때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사실 스마트폰 같은 스크린에서 발생하는 블루라이트는 태양광에서 발생하는 블루라이트의 10만 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단하지 않아도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논문도 있지만 스마트폰과 같은 스크린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필요 이상의 직접적인 자극을 받는 것이 좋지 않다고 보고하는 논문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블루라이트 차단 코팅을 권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차단하지 않으면 큰일이 나거나 무조건 차단해야 된다고 말하는 안경원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설계 방법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구면 렌즈와 비구면 렌즈인데요. 안경 렌즈 주변부로 갈수록 수처와 프리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이로 인해 왜곡 현상이 유발됩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안경 렌즈 주변부가 왜곡되어 보이는데 왜곡 현상을 줄이기 위한 설계 방법이 비구면 렌즈입니다. 왜곡 현상을 최대한 감소시킨 양면 비구면 렌즈도 있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예를 들면 옛날에 사용하던 브라운관 텔레비전과 이후에 출시된 평면 텔레비전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에 예민한 경우 구면 렌즈를 착용하다가 비구면 렌즈를 착용했을 때 불편한 증상을 느끼기도 하며 양면 비구면 처리를 하면서 안경 렌즈 주변부에 흐림 현상이 유발되어 불편한 증상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평소에 변화에 예민한 편이 아니라면 어떤 렌즈를 선택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변화에 예민한 편이라면 이런 부분을 사전에 말하고 제품을 추천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부분을 고려해야 되고 종류도 엄청 많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안경 렌즈 선택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정직하고 전문 지식이 많은 안경사분을 만난다면 본인에게 적합한 안경 렌즈를 잘 추천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안경원도 많기 때문에 안경을 맞추기 전 영상을 꼭 다시 한번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루미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찾아주세요. 네이버에서 루미의 아이톡을 검색하시면 카페에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카페에서는 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 회원님들과 소통할 수 있으며 다양한 실제 사례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